평상시에 말할 때 네. 거울을 자꾸 보면서 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뵙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여기에 찾아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때는 정상을 찍었던 사람이긴 한데 네. 지금 동네 그냥 힘센 아저씨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신 내용을 보니까 네. 직업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애태우시고 사람이 없거나 네. 돈이 창출이 잘 안 되거나 또는 누군가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계약에 문서를 써야 되거나 네. 이래서 지금 갈팡질팡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좀 있으면 50인데 지금까지는 평탄하게 열심히 사는 만큼 평탄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제가 얼마큼 더 열심히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 미래에 대한 의심은 아니지만 좀 그런 것도 있고 늘 평판한 길을 걷다가 뭐 그렇다고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 건 아니지만 혹시 그런 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런 것 때문에 선생님을 찾아온 건 아니고 전반적인 인생의 흐름, 그냥 앞으로의 뭐, 운, 네 그런 것들 네. 뭐 편하게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누나랑 얘기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찾아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선생님은 네. 사주를 조금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주는 아마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많이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냐면 네. 다른 사람보다는 촉이나 느낌이 굉장히 잘 맞는 편이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촉이나 느낌이 좋기 때문에 적어도 사업하거나 네. 무슨 일을 했을 때 결정을 할 때도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결정을 했을 때 내 촉대로 움직였을 때의 느낌이 정확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네. 주변 사람들도 본인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네. 선생님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샤크 김민수 TV 제가 애청자거든요. 네. 근데 보고 있는데 보면은 광골이 굉장히 그 장대하시고 네네. 풍채도 좋으시고 네. 그다음에 멋지시고 네. 그런데 비해서 말씀이 너무 많으셔서 많다. 많죠. 그게 좀 흠인 것 같아요. 조금 진중할 필요가 있지 있다. 않을까. 진중할 필요가 있다. 동네 아줌마들이 시장에서 뚜구리 앉아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좋아는 하는데 그 말 속에 네. 핵심적인 오행은 별로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네. 예. 자, 이런 거를 심리적으로 보면은 음.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말은 많은데 내 속 깊은 말은 내가 죽어도 안 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맞죠. 심리적으로 봐도 내 속에 있는 아픔은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져요. 내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 공허한 시간을 견디기가 싫으니까 계속 유쾌하려고 하고 텐션을 끌어올리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비춰질 때는 시끄러워. 핵심이 없어. 핵심이 없어. 라고 보여질 수 있으니 그냥 좀 진중할 필요가 있겠다. 진중할 필요가 있다. 선생님은 원래 정화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화가 네. 원래 예술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굉장히 체격도 좋고 네. 자, 평관달에 태어나면요. 원래 평관은 군인, 경찰, 의사, 법조인, 네. 운동선수를 하면 좋은 직업을 갖는 겁니다. 과격한 직업군에 해당하죠. 네. 제대로 된 직업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직업을. 그런데 이제 겨울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불이 꼭 필요한 사주입니다. 추운 사람이란 뜻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는 항상 밝은 것처럼 하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냉정하고 차갑고 그리고 여리고 누가 여리죠. 무슨 말을 했을 때 네. 상처도 잘 받고 맞죠. 그죠? 열이죠. 그래서 여자처럼 네. 잘 삐지고 삐지면 하나 안 삐지는데 제가 그 여린 건 있고 사실은 제가 여리고 삐지고 이런 것들은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풍기는 이미지랑 틀리게 이런 말 같은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려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말이 많으니까 실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사주를 보니까요. 네. 본인이 보기에 네. 얼굴을 보아하니까요. 네. 여기 눈썹과 눈썹 사이에 여기가 눈썹이요. 네. 많이 흩어져 있는 것도 보이고 흩어져 들쑥날쑥합니다. 아,
그리고 왼쪽, 오른쪽이 많이 조금 삐뚤어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러면 눈썹이 이러면 네. 아버지와의 인연이 좀 짧거나 또는 형제가 실제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주를 봤더니 네. 어렸을 때 네. 보니까 정축 백호대운이 지나갔어요. 정화가 네. 축을 보면 묘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마 위에 네. 형제들 중에 조금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형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형이 있었던 거, 누나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다는 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어머니랑 저랑 이제 많이 아프셔서 어머니랑 연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확실히 기억 못하겠지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있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여기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에서부터 콧대로 내려오는 요 거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높아요? 네, 여기가 네, 네, 맞아요.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여기가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높게 네. 이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20대로 보거든요. 그래서 20대에 네. 명성이 높아지는 얼굴형을 갖고 있어요. 아, 그렇죠. 명성이 높았죠, 20대. 그렇죠. 그때 한참 빚을 봤을 겁니다. 자, 그게 네. 근데 이제 오래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 그다음에 많은 금액을 받고 프로팀 입단을 했었고 승승장구하다가 2005년도 때니까 30대가 넘어서 격투기 선수로 뛰어든 것 같아요. 아, 격투기도 하셨어요? 네, 저는 격투기 선수였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20살 때 초반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연봉 잘 하였었고 그다음에 격투기 하면서도 좀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벌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선생님은 15세부터 네. 30대 초반까지가 피크였습니다. 그때는 네, 정말 하늘을 날았습니다. 맞아요. 그죠? 20년 동안 정말 자기 운 중에서 네. 제일 좋은 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30대 초중반부터 조금 운이 좀 기울어졌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운은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그죠? 아,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아니, 인생이 그렇잖아요. 네. 계속 승승장구만 할 것 같으면 재미없지요? 그래도 승승장 하고 싶은 재미없어도. 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는 네. 자, 선생님은 네. 만약에 계속 인생이 승승장구만 하면은요, 네. 안 되는 이유가 네. 얼굴에 네. 그러면 안 된다고 써 있습니다. 밑에 여기 하관이 네. 말년을 의미하는데 사람은 얘기할 때 네. 누구한테나 알고 있는 도덕적인 얘기 있잖아요. 겸손해라, 베풀어라. 베풀어라.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그 겸손하라, 베풀으라는 얘기는 고개를 숙여라 라는 말도 되거든요. 네. 이제 사주에서 이제 신왕하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네. 신왕한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말할 때 이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턱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계속. 전 안 들죠. 아, 들어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선생님을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거 선생님 그 영상에 나와 있는 영상도 한번 보시면 특히 선생님은 턱이 좀 긴 편이기 때문에 네. 말할 때 네. 특히나 말할 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럼 이거는 네. 내가 최고다. 어. 내 밑에 아무도 없다. 아. 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비춰진다는 얘기예요. 약간 건방져 보인다. 건방져 보인다. 네. 음. 그래서 네. 조금 도도해 보인다. 똑똑해 보인다. 그 실제로 음. 이 턱이 이렇게 좀 기신 분들이 자기 능력이 좀 있고 지도자적인 성향이 있고 진취적이고 그 다음에 개혁적인 성향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에 서는 건 맞거든요. 좋은 쪽으로는 그런데 그게 너무 과하면 하면 그렇죠. 안 약간 좋죠. 건방져 보일 수도 건방져 있다. 보인다.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 가끔 얘기하다 보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힘이 들면 자꾸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또 화나면 핏대가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올리죠. 올라가게 돼 있죠, 이렇게. 아, 맞아요. 보기 안 좋죠, 저도.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할 때 거울을 자꾸 보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맞아. 이렇게 상대 얘기할 때 이렇게 하는 거는 맞아. 안 좋은데 제가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들은 것 같진 않아요. 그 상대하고 싸움할 때 기선제압하려고 이렇게 네, 하는 맞아요. 게 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되는데?
아니, 너무 숙이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 지금 너무 보기 좋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천진만만하시고 소년 같으시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말년이 후덕하고 후덕하고. 여기가 이제 재물복이 그득그득 쌓여 있으니까. 재물복이 쌓였나요? 아, 그럼요. 그래서 말년에는 돈 네.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네. 항상 웃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 오늘 수염을 말끔하게 밀고 오셨거든요. 네, 밀었습니다. 항상 밀고 다니십시오. 항상. 네. 선생님은 네. 사주에서 원래 불날에 태어났어요. 목은 네. 머리카락, 그 다음에 뼈 근골계. 그래서 네. 뼈 근골계 굉장히 장대하시고 좋으시거든요. 네. 머리카락도 굉장히 숱도 많고, 윤기도 자르르 하시고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스태미너도 좋으시고 건강하신 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너무 과해. 그래서 음. 수염은 항상 깎고 다니시는 게 선생님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훨씬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5, 10년 전에는 수염을 딱 좀 이렇게 면도 안 한 듯한 그런 이미지로 보이면 사람들 강해 보인 남자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요새는 흰 수염도 좀 많이 나 보이고 그다음에 나이가 뭐 얼마큼 많이 먹었다고 해도 적게 먹었다고 할 수 있지만 좀 나이가 먹으면서 이 수염이 나니까 뭐 거칠기보다는 좀 지저분해 보인다는 그런 것도 좀 있어서 기르는 건 아니지만 면도를 안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거기에 하나 더 네. 팁. 눈썹을 조금 부드럽게 살짝만 다듬어 주시면 선생님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릴 거라고 보여져요. 아, 저 눈썹 다듬는 게 한번 해봤더니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유튜브 보면서 한번 다듬어 볼게요. 한번. 자, 선생님은요. 네. 인덕이 있는 사주입니다. 인떡.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선배한테 많이 빼앗긴 것도 있지만 내 선배나 형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 예. 그렇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겨울달에 태어나서 선생님은 정화일에 태어났는데 병화는 태양이거든요. 그 태양의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선배나 그 다음에 나보다 윗사람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실제로 빼앗기는 경우도 있어요. 네. 내어줄 건 내어주더라도 그분들한테 잘할수록 선생님들은 훨씬 더 나한테 이롭게 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또 네. 아버지 덕이 있으십니다. 어떤 덕이 있을까요, 아버지? 아버지가 네. 천을귀인이십니다. 아버지가 냉정하시고 네. 깔끔하시고 인기가 많으셔서 아, 그 동네에서 다 알아볼 정도로 인기가 너무 많으셔서 아마 어머니 속 엄청 썩이셨을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분의 아들, 자식들로 살아가기에는 선생님들이 조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그 아버님 덕에 선생님들이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영향대로 사신 거거든요. 그죠? 영향도 받고 좀 반대로 살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네, 그렇게. 아버님 눈물 나는데. 너무 인기를 받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누구 대단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베풀라고만 노력을 많이 하셨지 뭐 이렇게 얻으려고 하실 때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반대의 형상인 것 같아요. 저는 아버님의 그런 뭐 그러니까 아버지는 집안을 챙기기보다는 바깥에 굉장히 잘하신 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마 가족들은 굉장히 외로우셨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외롭지 않았지만 굳이 그 어머님과 많이 다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도 제가 식사를 했는데 너무 미운 거예요. 아버지랑 마지막 식사를 하는 이제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셋이 밥을 먹는데 이 고개를 돌려서 제가 밥을 먹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돌아가셨거든요. 사실 이제 속상한 게 너무 빨리 돌아가셨고 마지막 얼굴이 제가 굉장히 미워했던 그 식사 자리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서운한 것 같아요. 누구나요, 선생님.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 항상 한없이 아쉽고 죄스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선생님 사주에 보면 네.
아버지한테 특별한 건 물려받은 건 없지만 정신 건강하고 신체 건강하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신력을 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그리고 선생님은 부모님한테 유산을 받는 그런 사주 아니에요. 그래요. 그냥 자수성가형의 사주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었어요. 기사분도 두 분 있었고, 그다음에 주방에서 일하는 아줌마도 있었는데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힘들어지실 때가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을 것도 없고 제 인생을 성공했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애들 키우면서 남부럽지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이나 아버님 저한테 물려준 육체, 그다음에 강인한 정신력, 그다음에 누구보다 좀 근성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런 거에 늘 만족하고 줄 수 있고 얻을 수 있게 해줬다는 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꽁돈이 들어올 일이 있으시지요? 안 뺏어갑니다. 예, 있어요. 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 있어요. 예상치 않았던 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 선에서 사이 그만 얘기해. 어디야? 금액을 맞춰가면 안 돼요. 비슷해. 깜짝 놀랐어. 맞아요. 비슷한 게 있어요.